왜 약을 늘려도 혈압, 혈당, 통증이 다시 올라올까요? 저는 오늘 만성질환 앞에서 우리가 쓰는 도구가 문제인지 도구를 쓰는 방식이 문제인지부터 짚어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급성질환에 최적화된 기존 진료 틀로는 만성질환을 근본적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인부터 정리하는 기능의학적 접근을 임상에 적용합니다. 현대의학은 감염, 외상 같은 급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 한 명의 의사, 한 가지 치료라는 효율적인 모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만성질환은 원인과 경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같은 진단명이라도 생활사, 환경, 유전적 소인이 다르면 해법도 달라집니다. 기존 의료 패러다임이 증상을 약으로 억제하는 데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가 문제입니다. 국내 자료를 보면 성인 약 34%가 주요 만성질환을 하나 이상 갖고 있고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가진 비율도 약 19%에 이릅니다. 65세 이상으로 올라가면 각각 82%, 65%까지 뛰어오릅니다. 이렇게 흔하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면 정작 개입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진료가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병의 경로가 달라지지만 평균 10분에서 12분 진료 시간에서는 식사, 수면, 스트레스, 활동, 약물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습니다. 지식 전달만으로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죠. 결국 약 처방은 늘고 생활은 그대로 남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기능의학은 이 지점을 뒤집습니다. 만성질환의 상당 부분이 식사나 수면, 활동, 그다음에 독성 노출 등 환경 행동 요인과 유전자 사이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전제로 원인 경로를 찾고 우선순위를 정해 개입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방문 때 하루 생활 리듬과 음식과 소화 양상, 그리고 수면 시간, 스트레스 반응, 운동, 복용 중인 약과 보충제 사용까지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필요시 검사를 더하고 식단과 수면 활동 계획을 현실적 단위로 바꿉니다. 약이 꼭 필요하면 정확히 씁니다. 다만 약이 먼저가 아니라 순서를 바로잡은 뒤에 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성질환은 생활과 환경을 수리해야 풀립니다. 기능의학은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 제 역할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가능한 적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지난 일주일에 식사, 수면, 움직임, 스트레스 노출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 한 장의 데이터가 당신의 치료 설계도를 여는 첫 열쇠가 됩니다.